안녕하세요. ETF 투자로 자산 불리기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? 그런데 혹시 그 높은 수익률 뒤에 숨어서 내 돈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무서운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네, 바로 세금이랑 건강보험료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. 자,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인데요. 먼저 ETF 투자의 숨은 복병이 대체 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엔 수익에 세금이 붙는 방식에 어떤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지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실제 투자 사례를 통해서 왜 해외 직접 투자가 유리한지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요. 마지막으로 여러분 계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하이브리드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알차게 챙겨가세요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를 ETF 투자의 숨은 복병.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? 우리가 ETF를 고를 때 보통 뭘 제일 먼저 보시나요? 아무래도 수익률이죠. 이게 얼마나 올랐나 하는 거예요. 그런데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? 정답은 단호하게 아니요입니다. 특히 내 투자 수익이 점점 커져서 연간 1,000만 원, 2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 순간 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건강보험료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라는 뭐랄까 유령 같은 비용들이 스멀스멀 나타나서 여러분의 소중한 수익을 야금야금 파먹기 시작합니다.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숙제예요. 그렇다면 이 문제의 진짜 원인이 뭔지 한번 뿌리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수익에 대한 과세 방식의 차이를 들여다볼게요. 자, 이 화면,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별표 5개짜리예요. 보세요.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로 번 돈은요, 세법상 배당 소득으로 잡힙니다.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직접 ETF를 사서 번 돈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돼요. 배당 소득이냐, 양도소득이냐, 바로 이 딱 한 가지 차이 때문에 건보료가 붙고 안 붙고 종합과세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거예요. 정말 중요하죠?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이게 실제 우리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? 그게 궁금하시죠?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개의 숫자. 그러니까 넘지 말아야 할 허들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허들은 바로 1,000만 원입니다.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번 돈을 포함해서 금융소득이 연간 1,000만 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. 왜냐? 수익 전체가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이죠. 두 번째 허들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. 연간 2천만 원. 이 선을 넘으면 이제 단순히 15.4% 세금으로 끝나지가 않아요. 내 월급 같은 다른 소득이랑 전부 합쳐져서 세율이 막 껑충 뛰어오르는 말 그대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무서운 허들을 두 개를 보셨는데 그럼 피할 방법이 없냐고요? 아니요, 당연히 있죠. 아주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내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국내 상장 ETF에서 미국 직접 투자 ETF로 이사시켜주는 겁니다. 원문 작성자분은 이런 고민 끝에 나중에 수익이 났을 때 건보료나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바로 이 네 가지 국내 상장 해외 ETF들을 정리 대상으로 정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이걸 팔고 어떤 ETF로 갈아탔을까요? 빠르게 한번 보시죠. 첫 번째, 코덱스 MSCI 선진국 ETF는요. 똑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미국의 대표 ETF UR2로 교체합니다. 두 번째, 미국 장기채 ETF는 이 분야의 뭐랄까 교과서 같은 존재죠. TLT로 바꿉니다. 세 번째, 구글 중심의 ETF는요. 구글 비중이 높은 통신 섹터 ETF인 XLC나 아니면 빅테크 7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MAGSS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. 마지막으로 AI 인프라 ETF는 AI 하드웨어나 인프라에 집중하는 AIPI로 바꾸거나 데이터 센터 ETF인 SRVR하고 유틸리티 ETF XLU를 조합하는 전략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.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일 텐데요.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이득인데? 말로만 하는 것보다 숫자로 직접 보여드리는 게 확실하겠죠? 자, 여기 1억 원을 투자해서 2천만 원 수익이 났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. 첫 줄, 소득세만 딱 보면요. 세율 낮은 국내 ETF가 308만 원이니까 더 유리해 보이네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 두 번째 줄, 건강보험료입니다. 국내 ETF는 142만 원의 건보료가 추가로 붙지만
미국 직투 VOO는 얼마죠? 빵원, 0원입니다. 그래서 결국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최종 수익은 미국 직투가 무려 65만 원이나 더 많은 겁니다. 바로 이거죠. 아는 사람만 아는 꿀팁. 참고로 오늘 이야기 나눈 미국 ETF들이 과거 5년간 어땠는지 한번 쭉 훑어볼까요?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VOO처럼 꾸준히 우상향한 자산도 있고 또 금리 인상기에 TLT처럼 어려움을 겪은 자산도 있구나 하는 흐름 정도는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우리 같은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전략은 과연 뭘까요?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결론은 사실 아주 심플합니다.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정리되는데요. 여러분의 연간 투자 수익이 1,000만 원을 넘어설 것 같다, 혹은 이미 넘고 있다. 그렇다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미국 ETF 직접 투자가 세금과 건보료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. 그렇다고 국내 상장 ETF가 다 나쁜 거냐? 절대 아니죠. 현명한 투자자는 둘 다 활용합니다. 바로 이 하이브리드 전략이 정답이에요. 세금 이슈가 있는 일반 계좌에서는 미국 직투 ETF로 세금을 방어하고요. ISA나 IRP처럼 비과세 혜택이 빵빵한 절세 계좌에서는 국내 상장 ETF로 혜택을 쪽쪽 빨아먹는 거죠. 이렇게 두 계좌의 장점만 쏙쏙 골라 활용하는 것, 이게 바로 진짜 스마트한 투자 아닐까요?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? 우리는 수익률만큼,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세금 효율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열어보세요.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. 내 포트폴리오는 과연 세금 효율까지 고려하고 있을까?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분석을 마칩니다.